안녕하십니까. 벌써 시간이 종강하는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여러분들은 벌써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집을 한 채 다 지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이, 5평짜리 집 정도야 한 2, 3일만 짓죠. 물론 여러분들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육, 24차 교육을 접근했다는 자체가 벌써 반 이상 시작된 겁니다. 많은 질문해 오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이쪽에 사업이 어떨까 이런 부분은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중에는 들어가면 63페이지 환기 단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법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내 집을 마련하기에 대한 준비사항 이런 것을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목조건축의 구조에서는 하중이 있고 그 다음에 장선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다. 요 장선의 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벽체와 다른 벽체를 구조적으로 연결해서 올려놓는 것이 이게 조이스트입니다. 조이스트의 크기가 2x8을 쓸까, 2x10을 쓸까, 2x12를 쓸까, 아니면 이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가운데다가 빌탑 빔을 설치할까. 모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61페이지에 있는 바닥 장선 크기의 결정 요소다. 첫째는 경간거리, 스판입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 조건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일 여기다 자동차를 세운다. 이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하중을 요구합니다. 자동차 됩니다. 다리가 목교로 되어 있는 다리가 많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있는. 그렇지만 이제 주택에서는 자동차는 있을 수 없겠지만 어떤 형태의 하중, 특히 서양 목조 건축보다는 한국의 목조 주택의 바닥 하중이 더 높은 이유는 2층에다가 온도를 설치합니다. 온도를 하게 되면 콘크리트 무게와 엑셀 파이프에 지나가고 있는 물의 무게에 의해서 하중이 더 높습니다. 첫째는 경간거리, 두 번째는 하중의 크기, 세 번째는 이 목재에 써지는 수종, 다그라스 포냐, 햄포냐, 아니면 SPF냐, 각 목재의 수종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릅니다. 네 번째는 등급, 같은 어떤 수종에서 이것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제 요 네 가지와 더불어서 이 조이스트의 간격, 장선을 설치할 때 설치하는 간격이 넓으냐 좁으냐, 이런 간격.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닥 덮개의 두께. 물론 바닥 덮개의 두께에 따라서 고정하는 방법. 고정 방법이란 뭐냐면 장선의 바닥 덮개를 스크류, 나사못으로 치는 경우와 여기에다가 본드를 바르고 치는 경우, 일반 못을 치는 경우가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일반 못보다는 나사못으로 치면 훨씬 튼튼합니다. 거기에다가 본드까지 발라놓으면 더 튼튼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바닥 장선이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목조건축의 이해의 뒤에 들어가서 126페이지 아니면 석가래가 아니고 바닥 117페이지 117페이지에 보면 바닥 장선의 경관표가 있습니다. 하중에 따라서 부재 크기가 38에 235 이것이 2x10입니다. 우리 건축법이나 구조 기술 기준에는 모든 단위를 밀리미터로 했습니다. 2x10이라는 걸 못 보실 거예요. 이 경우에 중심 간격을 이 조이스트의 간격을 300으로 할 거냐 12인치죠. 아니면 조이스트 간격을 400으로 할 거냐 16인치죠. 그거에 따라서 심지어는 600이나 차이에서 이 경관의 길이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잠깐 보시면 117페이지의 예로 G라는 것은 목재가 갖고 있는 G의 0.4 소나무율은 45입니다. 0.45에 보시고 38에 235를 보시고 간격을 중심 간격을 400으로 보시면 어떤 게 나오냐면 4.21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4.21m까지 2x10으로 갖고 장선을 설치할 수 있다. 4.3m가 되면 이건 안 된다. 이것이 경관표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구조의 경관표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아직 조금 무리하게 생각돼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63페이지에 가면 환기와 단열 63페이지에 참 재밌는 걸 보셔야 돼요. 각종 재료의 단열 계수 단열 계수라는 것은 열을 전하는 저항력을 얘기합니다. 어떤 재료가 열을 적게 전할수록 단열이 높은 거죠. 열을 빨리 전하면 열을 가장 빨리 전하는 것은 공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떤 재료가 있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은 보통 이제 파장으로 옵니다. 이 열이 실외가 오늘이 마이너스 10도다. 이 마이너스 10도의 열이 내부로 전달됐을 때 어느 정도의 파장에 의해서 줄어지느냐. 외부 온도가 섭씨 30도일 때 이것을 돌았을 때 어느 정도로 줄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저항, 단열입니다. 이 단열에서 저항을 R이라고 표시했어요. 잘 보시면 1인치당 2.5cm 두께당 목재는 일반 목재, 이 목재 이대로 보시면 돼요. 통나무집이나 이 목재에서는 1.25, 벽돌은 0.2, 목재가 벽돌이 한 6배가 되죠. 콘크리트 0.2, 철 0.003이 한 400배가 됩니다. 그 얘기는 이것을 철을 같은 나무의 두께에 나무 두께 합판 한 장이면 철은 이 정도 두께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만큼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철은. 그 중에서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은 더 나쁩니다. 잘 예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사이 우리나라의 건축에서는 이 알루미늄 유리가 창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참 많을 때 알루미늄 창이 이렇게 생겼어요. 유리가 있고 특히 식당 같은 데서 김이 많이 나는 데는 유리보다 먼저
이 알루미늄 프레임에서 물이 쭉 다 내려오죠. 그 얘기는 실내는 22도인데 바깥은 마이너스 6도다. 이 마이너스 6도가 거의 여기에도 마이너스 한 2도 가까이 옵니다. 오지만 실내 온도에 의해서 이것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모든 습기가 물로 변하는 이것이 결로라고 합니다. 유리도 굉장히 낮습니다. 유리도 보면 0.088. 그렇지만 유리가 단일창. 그런데 요 사이 유리는 이중유리입니다.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층을 줘가지고 단열성을 높여준 겁니다. 그 반면에 단열재는 이것도 단열재도 R13짜리 단열재가 3.12다. 벽돌의 약 15배. 그 얘기는 이 목구조 속에, 경골 목구조 속에 들어가는 이 단열재는 어떤 재료에 보통 15배, 20배가 넘는 거다. 제가 몇 번째 강의 때 이 말씀을 드렸죠. 이 경골 목구조의 기본은 경골 목구조라는 이 시스템은 구조와 구조 사이에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열을 넣어가지고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외피가 있고 내부 마감이 있고 단열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또한 이 속에서 모든 설비, 전기고 선이고 다 다니는 설비 이것은 경골 목구조에서 비행기가 나온 거죠. 비행기도 똑같습니다. 비행기 창에 앉아 있으면 여기서는 비행기 구조 사실 비행기 구조가 굉장히 단순 구조입니다. 왜? 가볍게 해야 되거든. 여기서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의자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여기서 단열이. 이 두께 한 20cm 안 됩니다. 이것만 했냐? 우주선이 똑같습니다. 우주선을 이렇게 자른 단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경골 목구조 자른 거하고 똑같아. 재료만 다르다 뿐이다. 이래서 이것이 모든 어떤 이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단열이다. 앞으로 근래의 국제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는 더 올라갑니다. 지금 100달러가 올라가다가 내려왔지만 언젠가는 200달러가 됩니다. 왜? 기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모든 건축물에서는 이 단열 부분이 에너지 전략에 굉장히 영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재료의 열 전도율을 좀 열심히 읽어봐 주시고, 그래서 목조 주택에 쓰여지는 재료는 벽은 2x6 벽에는 R19를 쓰고, 지붕은 천정이나 지붕은 R30을 쓰고, 바닥도 조건에 따라서는 R19를 쓴다.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단열재입니다. 이 단열재는 그라스 울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유리 섬유를 쓰고 있습니다. 성면하고는 다릅니다. 요 유리 성면에 대한 유리 섬유에 대한 세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는 벌써 선진국에서 다 검증돼 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는 성면은 굉장히 유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그라스 울은 유해성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인삼도 많이 먹으면 안 좋고 바이타민도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적정한 선, 사람이 거기서 저항할 수 있는 선까지에 가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 환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이
목조주택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다 소화 못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음 목조건축 이해 2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뭐냐면 집이 하나 이루어지는 데는 이 환기는 실내 환기가 있고 실내 내부에서 주방에서 공기가 나가야 되고 화장실에서 나가야 되는 이 환기는 일반 건축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실내 환기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 건축,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구조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환기는 건물 환기입니다. 건물 환기는 여러분 왜 실내 환기를 왜 하십니까? 겨울 되면 가습기를 쓰시죠.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습기도 쓰고 실내 환기도 하고 화장실도 바람 빼내고 여러 가지 하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 집이 건강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일 중요할지도 몰라요. 집이 건강해야 된다. 헬시 홈이라는 외국에는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건강한 집에서 살아야지 사람이 건강해진다. 그러면 뭐냐?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찾죠. 여러분들. 그래서 찾아다니고 아니면 좋은 음식을 유기농 음식을 갖다 먹죠. 마찬가지로 건강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건강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글도 쓰고 특강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주택이 뭐냐 이게? 집에다가 벽에다가 인삼 가루 해가지고 벽 붙이고 벽에다가 숯가루 붙이면 그거는 건강 피복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집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 집 자체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가장 큰 것은 환기입니다. 두 번째 생활의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열이지만 이 시간에는 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집에서는 우리가 모형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이 밑에 기초 밑에에 있는 부분을 크롤 스페이스라고 그랬죠. 크롤 스페이스에 환기가 돼야 된다. 결국은 환기시키는 목적이 뭐냐? 집에서 환기를 시키는 목적은 집을 건조하게 해준다. 집을. 실내가 아니고 집을. 건조하게 한다는 자체는 집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데. 자, 여기를 환기를 안 시켜주고 딱 막아놓은 사례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습기가 차가지고 여기에 있는 조이스트들이 물을 먹고 그 위에 얹어놨던 덮개가 젖어가지고 덮개가 바닥에 올라오는 현상이 있다 그랬죠. 그 실제 사례로 일산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스펙션을 하면서 찾았더니 바닥에 올라온다. 건축주가 바닥에 올라온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조사를 하니까 아래층 크롤 스페이스를 문을 막아가지고 습기가 올라와서 이 습기가 해서 바닥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환기. 그 다음 중요한 환기가 천정, 지붕 환기입니다. 천정이 실링 조이스트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열은
천정에다 합니다. 천정에다 단열을 하게 되면 이 지붕에는 단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러고는 여기에다가 환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벤트라고 합니다. 환기구를 만들어서 이 속의 공기를 외부 공기와 거의 같이 해주는 거다. 여기서 20도면 여기도 20도, 여기서 마이너스 5도면 여기도 마이너스 5도. 어떤 분은 여기까지 단열 넣는 분이 있는데 이러실 필요가 없이 단열은 여기서 끝을 내줘야 돼요. 여기는 공기에 의해서, 외부 공기에 의해서 만일에 이 벤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에 외부 온도가 30도야. 그러면 햇빛이 나서 이 내부에 밀폐된 공간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에어컨을 갖다서 에어컨을 가지고 지금 바람을 불리는데 23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밖에 온도는 30도밖에 안 되는데 7도 차이의 에어컨이 아니고 여기하고는 17도 차이의 에어컨을 돌려줘야 돼요. 전기가 훨씬 많이 나갑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모르고 사시는 분들은 왜 이번에 여름에 전기값이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것이 오히려 30도가 여기다가 벤트를 해놓으면 실내가 얼마쯤 되느냐 하면 직사광선을 피했기 때문에 한 26도쯤 돼. 그러면 23도와 26도는 3도 차이에서만 에어컨을 전기를 돌립니다. 난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기는 천정 환기는 냉난방의 연료비 전략. 마지막으로 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이 벽체, 구조체에서 있는 재료 말고 이 외피에서 생기는 부분도 환기를 해줘야지 이 외피 구조가 좋아진다. 지하실이나 이런 부분이나 결국 실내의 환기도 중요한 만큼 건물의 환기가 결국 이런 건강주택을 유지시키는 가장 좋은 요소다. 그래서 그 이외에 건강주택에 가져야 되는 요소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목적건축의 이해라는 다음 과정 속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때는 구조는 공부 안 합니다. 구조는 벌써 여러분들 다 마치신 거고 구조에서 특수한 디자인 구조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 구조라는 것은 처마 끝을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가 페이샤 보드라는 걸 이렇게 될까요? 이런 디테일 디자인이 결국 집 모양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보면 화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집, 기본적인 구조, 어떤 재료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런 것을 쭉 해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조주택이나 목조건축을 접근하시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습니다. 다음 시간 마지막에는 종광과 아울러서 어떤 내 집 마련을 위한 어떤 준비, 이런 지금 정도를 어떤 상식적인 면에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